잘 되는 편인데 또 단점이 이게 많잖아요. 기기도 길고 체밀도 문제고. 근데 또 이제 이거지, 이쪽 거 이쪽. 버려.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다 몰렸지. 이쪽은 그거 아니 없고. 전기가 들어가서 그랬다잖아. 가온이 돼 있잖아. 가온이 돼서? 전기 가온 거 들어가 있잖아 지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 가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가온을 뭐 초기화로서부터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요. 제가 저도 한 2년 동안은 해봤어요. 양봉에도 해보고 토종벌에도 해보고 그래 해봤는데 전기 가온을 하는 시점은 언제로 하는 게 좋을 건가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보면은 10월 말부터 이제 해가지고 키워내는 겨울벌을 키워내는 건데, 제가 해본 바로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몇몇 분 주변에 같이 하는 몇몇 분 하는 걸 해봤는데, 가을에서부터 늦가을서부터 그러니까 초겨울부터 이거를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벌이 너무 피로도가 높고 벌이 더 쉽게 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잠잘 땐 잠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서 하는 게 훨 유리하더라고요. 그럼 언제로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해본 바로는 2월 초나 이제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월 초 벌을 깨우면서 전기 가온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는 걸 해봤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전기 가온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느냐면은 한 2년 동안 이제 비교 검토를 봉장이 이제 세 군데 있는데, 일부는 저는 집단 사육을 해요. 근데 세 군데 다 집단 사육이거든요. 그러는데 보니까 오히려 가온을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가온을 안 한 곳이 오히려 더 봄에 훨씬 더 세력이 더 빨리 크고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거는 벌을 너무 일찍 봉고 해체를 너무 빨리 하게 하면은 오히려 벌이 너무 필요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글쎄요, 자기 취향에 따라 다 틀린 거니까 그걸 해라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는데 제가 해본 거를 이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벌을 깨우고 가온을 한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남쪽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더라고요. 제가 광주 함촌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쪽 지역으로는, 남부 지역으로는 어차피 벌이 무월동을 나는 그런 상태이니까 오히려 가온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하는 걸 이제 많은 얘기 같이 밤도 이렇게 같이 숙식을 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쪽 지방으로는 가온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 그건 남쪽이니까 어차피 목월동 시점이고 그러잖아. 그죠? 남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일부 동백꽃이나 이런 화분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부 이북 저기에는 제가 해본 바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벌이 오히려 좀 빨리 상하는 것 같은 그런 2년을 비교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점은 각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토종벌에 이 육아온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34.5도, 이게 보통 34, 5도거든요. 이게 육아온도예요. 이게 왜 저기냐면은 사람도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겨울을 나고서 봄이 되면은 어린아이들 키가 부쩍 크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도가 어차피 인체나 모든 저기는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피부 그 세포 조직도 미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외부 온도나 이런 거 온도 저기가 적당하면은 세포 분열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아마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보면은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은 애들이 그 부쩍부쩍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듯이 예, 이 육아 온도라는 게 꼭 그 필요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미생물을 저기를 보면은 사람 체온 36.5도 그 온도에서 가장 활성도가 높아요. 예. 아마 그거를 봐서는 이게 가장 적당한 것 같고, 비행 온도인데 이거는 사실 좀, 예, 좀 높게 설정된 것 같아요. 보통 24도. 뭐 그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한 15도 저기만 돼도, 겨울 같은 때 뭐 분변, 그러니까 똥 싸러 나오는 건 뭐 4, 5도만 돼도 나와서 똥 싸러 나오는데 많이 낙봉이 생기죠.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적정한 거는 한 20여 도가 되면은 토종벌 같은 경우는 비행 온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 봉구가 이렇게 그 했을 때 그 안에 이렇게 찔러서 이 안에 내부 온도를 봤을 땐 이 정도 돼야 되고 봉구 외부 온도 예 이렇게 그 해가지고 이제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이 발열을 하기 시작하죠. 몸은 이제 이렇게 떨어가지고서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열을 그 저기 가지고 내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토종벌은 뭐 그 0도 이하이면 동사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봄벌 가온 시 온도 저기 할 때는 월동 때는 뭐 그 3, 4도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아요. 예, 그 봉구가 풀리면 안 되니까 야, 이게 맞는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구가 풀리게 온도를 많이 올려놓나 보니까 봉구가 풀리면은 이 벌이 내부에서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아지면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봄벌을 깨운 후에는 내부 온도를 그러니까 발열 온도죠. 그러니까 그 전기 가온 발열 온도를 한 15도 정도로 조정해 놓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벌들이 그 하니까 조정을 하니까 예 그래서 벌들이 이제 그 한 15도 정도 올리고 그러면 한 30 몇 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 저기가 육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벌들도 움직여요. 움직이면 열이 나요. 예, 그래서 그 정도, 한 15도 정도 이렇게. 저는 해보니까 한 18도 정도로 맞춰봤는데,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올려가지고 나중에 23도까지 이제 올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4월 분봉 그 저기에는 뭐 가온과 가습을 주의해야 되니까, 예, 그때는 이제 그 4월 초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4월 초까지는 좀 하다가 예, 그 남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면 이미 그 4월 초가 되면은 벚꽃이 피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러면은 가온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부 그 활동도 많아지고 안에서도 활발하게 그 움직이고 하니까 예, 너무 또 그 온도가 상승하면 과습이 생겨요. 예, 과습이 생기니까 그 부분도 항상 습도 조절에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늦가을까지 좀 그 이 월동벌을 못 받았을 때 이야기인데, 예, 보통 뭐 토종벌은 11월 초까지는 산란을 해요. 예, 제가 보니까 여기 중부지방인데도 충주적인데도 그 정도까지는 산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 웬만해서는 저는 9월 말에 그 9월 말서부터 10월 초에 마지막 그 채미를 다 끝내는데 그러고 나서 겨울 먹이 그 이 저기 뭐 설탕 사양을 하거든요. 먹이 공급을 사양을 해주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먹이 꽉 채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산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 때는 굳이 이렇게 그 좀 부족할 경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있어요. 만약에 입식 참외나 뭐 이런 딸기 이런 그 이 저기 할 때는 그때는 그 이 저기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산란을 많이 받고 이 봉충판이 많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그 10월 초서부터라도 가온을 좀 해가지고 산란을 많이 유도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철거시나 뭐 이렇게 그 설치나 철거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신구 제품을 같이 사용하지 말고 몰아서 신제품 그러니까 올해 다시
신제품 사용하는 거하고 작년에 쓰던 거하고는 같이 혼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좀 분리해서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온도 감지 센스가 있는 공간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너무 그 중심에 놓지 말고, 예, 좀 이렇게 약간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철거할 때는 잘 다음에 또 사용해야 되니까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밀봉해서 박스에 잘 포장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요. 센스도 마찬가지. 예, 센스도 어느 한 기준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이 센서를 각통마다 넣는 게 아니고 집단 가온을 할 때는, 예, 어느 저기에 중간 정도, 예, 너무 약한 벌에 넣지 말고 세력이 강한 데 놔도 안 되니까 중간 정도 저기에다가 이렇게 감지 센서를 넣어가지고 좀 평균이 잡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한 통에만 센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가온판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매일같이 온도 조절기 숫자를 자세히 살펴야 되고, 예. 지금 제가 자재파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함촌이나 또는 대전에도 유성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자재 파는 곳이. 그런데 문의를 하면은, 예, 그분들이 잘 컨트롤 드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규격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 예, 왜냐하면 화재가 항상 염려스러우니까 그런 저기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전문 저기를 취급을 하는 데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한번 불이 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잘못하면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규격품 내지는, 그런 저기를 적절한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전 유성에 그분 잘 하시나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기에 밴드도 있더라고요. 함촌인가 광주. 그 사장님은 아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소문이 있으면은 밑에 발열판을 밑에 놓는 거. 왜 밑에 놓느냐면 대류 현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고 찬 기온은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예, 여기 이 격리판이 있죠, 그죠? 이건 저기에요, 계량통 기준이에요. 그래서 격리판 놓고 여기 막아버리고 여기 스펀지로 된 게 있어요. 이걸 막아버리면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사야하고 격리판하고 요걸 띄어놔야죠, 좀 대류 현상이 생기게 이렇게 계속 회전하게. 그래야 공기가 좀 쾌적해지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필름으로 된 하든가 이런 삼성전기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써봤는데 초반에 이게 수도꼭지 외부 저기에 노지에 있는 수도꼭지에 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 7, 8년 전에 그때는 전기가온이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모를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열선을, 예, 이게 1.5m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를 해가지고 밑에다 이제 이렇게 깔았죠. 쭉 해가지고 이런 선을. 예, 그런데 이건 저기 바깥 저기가 세팅돼 있어요. 요거 이제 외부로다가 노출시켜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게 아마 18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는 이거 하고 이제 해봤는데 이 열선도 써봤어요. 절단식. 지금은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농자재 파는 데 가면 이거 많이 있고, 또는 철물점이나 전기제품 파는 데 가면 이거 있더라고.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선을 잘라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적에서는 이렇게 필름으로, 예, 필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밑에다 하는 저기가 있고 벽에다가 이 내부 벽에다가 이렇게 뒷면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해가 대류현상이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저기 있고, 자재는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예. 그래서 직접 가온 저기도 있고, 제가 사는데 제가 좀 떨어진 면인, 충주시인데, 좀
다른 면이에요. 근데 그분은 양봉하시는 분인데 밑에다가 엑셀 호스를 깔았어요. 집에 저기 마냥 방에 보일러 마냥 그렇게 깔아놓고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분도 봤는데,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토종불한테는 안 되고 양봉한테는 이제 그건 한 줄로 쫙쫙 해놓으니까 엑셀을 밑에 두 줄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쭉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일러를 이제 연탄 보일러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직접 가온 장단점은, 이제 장점은 벌들이 봉고 있는 곳에 직접 열이 전달되므로 가온이 좀 쉽고, 단점은 이게 온도 너무 저기 하면은 밀랍이 녹아요.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도 센서의 위치에 따라 온도 조절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온도 조절이 쉽지가 않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10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세력에다가 옆에나 이렇게 왜냐하면 바닥하고 옆면하고 위에하고 온도 차이가 나와요. 왜냐하면 대류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적절히 해가지고 중간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되게끔, 또 봉구가 형성되는 데다 그 감지기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외부 봉구 외부 쪽에 그 센서가 닿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상의를 하세요. 이런 자재 전문으로 지금은 이제 양봉 가온 자재 파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은 센서 위치나 이런 건 잘 지도해 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문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벽면에 하는 거고, 외부에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볼통 외부에. 근데 이게 이렇게 외부 포장을 하고서 외부 해가지고 볼통을 이제 이 가온을 하는 거죠. 그죠? 뭐 그래도 좀 간접열이죠. 이건 간접 가온이 되는 거고, 이건 직접 가온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바닥에 하는 게 있고, 옆에 하는 게 있고, 외부에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있는 곳에는 밑에다가 엑셀을 깔았어요. 두 줄을 이렇게. 하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다른 줄로다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좋으냐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보온을 이렇게 하니까, 안에는 훈훈한 거죠. 이거 마냥, 훈훈한 거죠. 이 안에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하지 않고 그냥 하더라고요. 외부 센서 정했는데 보일러 깔아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일러 온도 설정해 놓으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외부에다 센서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한 18도나 이 정도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죠? 간접. 아까 이 볼통 밖에 하는 게 간접적이거든요. 직접 열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좀 내부 온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므로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장점은. 외부 온도가 간접자니까. 그리고 그 단점은 공급이 되면 온도 유지에 대한 가온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전기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단점. 그래서 이게 전기 가온 하는 경우이고, 전기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제가 첫 해에 이 전기 가온을 했는데, 겨울에 첫 해에는 이제 저기에서 11월 말서부터 했어요. 그랬는데 한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저기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월 이렇게 평균을 따져 보니까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어디 누전되지 않나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인입선까지 1차까지만 책임지지 2차 내부 이 공사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기가 온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알고 있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하고 말았는데, 전기량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한 2-3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토종불 전기가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각 저기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이게
온도 조절기에서 한 번에 이제 그 중앙 집중식이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온도 조절기, 이게 여기에서 외부 온도가 만약에 0도가, 아니면 영하 5도가 된다. 이러면 전원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구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보통 안에다 센서를 넣는 하나, 이 중에 하나, 만약에 이렇게 저기 30통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기준점 되는데 센서를 하나만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온도 조절기를 외부에 해가지고 외부 온도에 맞춰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영하 5도가 떨어지면 가온이 되게끔 이렇게 그 중앙 집중식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게 이렇게 전선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근데 이 선을 굵은 걸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전선이 길어지면은 이 끝에 있는 통은 전력이 약해져요. 예, 전력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전력이 약해지면 얘가 열을 받아요. 여기서 필요한 용량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220V인데 150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 선이 길어지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저 전선이 열을 받아요. 예, 그래서 과열이 돼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제품을 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업체에 그 문의를 하면 몇 통 이상, 몇 메다 이상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어요. 정해진 게 있어. 예, 그러니까 너무 길게 쓰지 말고 정해진 규격에서 쓰는 게 좋아요. 예,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항상 가온에는 전기 가온에는 항상 그 길이도 항상 계산하셔야 돼요. 예, 내가 몇 통 한 줄에 이게 이 동력선을 되게 쓰는데 길이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무한대로 쓸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분들하고 상의해 보면 이거 한 줄에 이거 한 라인에 몇 통. 그거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몇 와트, 그러면 얼마 쓸 수 있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한대로 쓰지는 마시고요. 한 10여 통, 한 20통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라인도 되는데, 많이 쓸 때에는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화재 염려도 있고, 심각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자재들을 팔아요. 예. 이게 100군용, 200군용, 이렇게 50군용, 이런 식으로 아까 앞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이 용량 저기가 있어요. 항상 그거 계산하셔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조절기가 있어요. 이건 원격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봤는데 휴대폰에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원격 조정도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쉽게 얘기해서 외국 여행을 갔다. 거기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휴대폰 마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휴대폰하고 연계가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우스 토종벌용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것도 있고, 예. 이건 개별온도 볼통마다 이렇게 컨트롤기를 달아놨어요. 조절기를. 예. 그리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시간을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새벽, 그러니까 한 5시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10시까지만 켜라. 이게 어디에 저기 해놨냐면은 우리 실내에 보일러하고 연계해 놓은 타이머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내 거에 맞는, 너무 무리하게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전기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맞춰서 그분들하고 좀 저기를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잘못하면 불나니까 요즘 산불도 많이 저기 하고 벌은 항상 야외에서 키우고 야산이 가까운 데서 키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조절기 같은 것도 규격에 맞는 용량에 맞는 그런 걸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름도 있고, 예, 그 조절기죠. 필름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예, 이렇게 한 게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제가, 제가 가온했던 거 동영상 찍어 놓은 걸 제가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다. 그래서 이런 자재들도 있고, 그죠? 예, 필름. 예.
이건 열선을 이렇게 까는 거죠. 하우스에 까는 거 마냥 이렇게 까는 것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요건 중앙 컨트롤 열선을 연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한 게 있는데, 예.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글쎄요, 제가 굳이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부 지역에서는 내가 볼 때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어차피 무월동으로 나는 경우에는 열선을 쓰는 게, 가온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들이 어차피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봉구 형성은 안 해요. 봉구가 안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온도 많이 상승해서 그런 결과가 오는데 봉구 형성을 안 하는 곳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래요. 그래서 중부 쪽에는 좀 여러 가지 참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